안녕하세요, 정진무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근에 좋은 내용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경기민감주 업종, 경기민감주 업종 중에서도 해운주 대장주인 HMM, 그리고 자동차 업종 대표주인 현대차, 기아차 종목에 대한 주가 전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해외 증시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우하고 나스닥, S&P 500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유를 보시면 뉴스에 경제 다시 열린다, 기대감에 상승 에너지, 잠깐 살펴보시면 경제가 다시 열린다, 기대감에 상승 에너지 업,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뉴욕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다. 예상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 소식에 시장이 힘을 얻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고, 이런 좋은 소식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조금 하락을 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다. 토요일날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3월 둘째 주 월요일 증시도 일단은 3월 2주차가 전체적으로 다 좋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월요일 정도는 그래도 강세로 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국내 증시 중에 보면 금요일날 마감된 증시 상황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보면 제일 위에가 문구류,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할 내용인 해운주가 있죠, 해운사. 그리고 테마별 시세도 보면 해운이 맨 위에가 있습니다. 맨 위에. 그만큼 지금 해운주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거고요. 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느냐?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시장이 급등락하면서 좋지를 못했는데 해운주 대장주인 HMM과 페노션, HMM이 시가총액이 좀 크죠. 페노션은 HMM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HMM이 7조가 조금 더 되고, 페노션이 지금 현재 금요일 기준으로 3조 5천억이 되지 않는데, 이 두 개 주가를 보십시오. 9%, 8%가 올랐어요.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 시세는 시세에게 물으라는 그런 주식 격언이 있는데, 사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주는 이들 해운 주식을 강하게 매수해주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하락할 때 적게 하락을 하고, 상승할 때 강하게 상승하는 이런 주식을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보면 주식시장을 주도한다, 그래서 주도주라고 우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주도주 투자를 왜 해야 되느냐, 그럼 비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맨 위에가 종합 코스피 지수죠. 그 다음 HMM,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세 종목 다 경기민감주죠. 그래서 일단 주도주를 구별하는 방법은 종합주가지수보다 세야 되겠죠. 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HMM처럼 이렇게 힘들어도, 코스피는 무슨 일이 있는데 얘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장보다 훨씬 강하다. 이럴 때 주도주라고 보고, 그러면 왜 주도주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안전하다고죠. 주식 투자는 위험한 투자 행위입니다. 하지만 주도주를 투자하게 되면 비교적 안전한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가 차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 차트를 준비한 거거든요. 내일 당장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하한가를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 안전하다, 8, 90% 안전하다, 그런 표현보다는 비교적 안전하죠. 다른 소형주, 개별주, 특히나 코스닥에 있는 소형주, 이런 주식들보다는 비교적 안전한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는 종합주가지수보다 강하다고 어떠한 부분을 보고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 각도가 코스피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세의 원리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현대차가, 기아차가 좀 쉬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런 모습도 주식 시세의 원리로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애플카 관련해서
당 애플과 관련해서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오래 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어떻게든 뭐 이유야 끼워 맞추면 됩니다. 끼워 맞추면 되고 매스컴에 보도된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제일 주식 투자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주식 시세의 흐름, 주식 시세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주식 시세의 원리, 급등 나오면 조정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급등 나오면 조정 들어오고 있죠. HMM도 급등 나와서 조정 들어갔습니다. 또 급등 나와서 조정 들어갔고요. 또 급등 나왔습니다. 또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이 나온다 해서 팔아야 될까요? 꼭 그렇지가 않죠. 제가 조금씩 더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HMM 외에 현대차, 기아차 주주분들 굉장히 답답하시죠? 왜 이 조정을 오래 하나? 그러면 도대체 현대차, 기아차는 언제 출발할까? 초조감이 조금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부분을 좀 해소를 시켜드릴 수 있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주도주 투자가 좋은 이유가 첫 번째가 비교적 안정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지점 10배 올랐습니다. 수익률, 좋은 수익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7만원 잡고 25만원 잡으면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2만원 잡고 10만원 잡으면 대략 5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수익률 대단하죠. 그래서 주도주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확정짓는 매도가 주식 투자에서는 더 중요하거든요. 개별주, 뭐 코스닥, 예를 들면 코스닥이나 소형주,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듭니다. 매도에. 왜냐면은 덩치가 작기 때문에 매도의 타이밍을 잡기가 힘든데, 주도주들은 제가 방송마다 말씀을 드리죠. 주도주는 매도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 가지 또 더 좋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주도주자가 꼭 필요하다. 이 매도의 기회는 제가 지금 이제 순서를 HMM부터 제가 상세하게 더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상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매도의 기회를 어떻게 주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HMM 주식을 보유하신 개미 투자자분들도 사실 조금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생각하면 1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가 전망하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현대차, 기아차 순서대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HMM이 정말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HMM이 2008년 이후로 계속 뒤로 후진했다고 나오죠. 유명한 선사들입니다. 이 유명한 선사들 보면 머스커, MSC 이런 회사들의 뭐 치킨 게임 때문에 우리 해운업종이 정말 안 좋았고 경기도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좋았지만 새로운 대표가 취임을 했고 이를 분석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킬까? 어떻게 하면 영업 활동을 잘해서 영업 효율을 높여서 돈을 많이 벌어볼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죠. 대표적인 예로 보면 그러면 큰 배를 만들어서 효율을 높이자. 한 번 갈 때 컨테이너를 많이 싣고 가자. 운임을 줄이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고 그렇게 또 투자를 했습니다. 딱 그러죠. 이게 먹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HMM이 지금 적자에서 10년 만에 흑자로 전환을 했다. 이 부분도 주가에 지금 대부분 다 반영이 됐죠. 주가는 먼저 가니까. 이렇게 주식의 시세가 좋은 뉴스를 만들어낸다. 주가가 항상 먼저 간다 그랬잖아요. 실물 경제. 이렇게 적자가 흑자로 전환이 됐다는 거는 실적이, 눈에 보이는 실적이 보여진 거잖아요. 그 실물 경제. 주가는 실물 경제를 앞서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 좋은 시세가
좋은 뉴스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목표한 거, 계획한 거 있으면 그대로 투자를 하시면 되고, 이러한 좋은 뉴스를 보고 집중 매수를 한다거나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거는 지양해야 되겠죠. 호재의 적극적인 매수는 지양하자.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 왜 홀딩 해야 되느냐? 해운주를 투자할 때는 해운주 실적과 관련이 있는 BDI 지수와 SSC FI 지수를 꼭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그 두 개의 지수를 살펴봐야 되겠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BDI 지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달 들어서 상승했습니다. HM 주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SCFI 지수 이렇게 보면 급락한 것처럼 보이시죠? 급락 보입니다. 근데 숫자로 보면 크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SCFI 한국 거 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종합은 조금 하락했어요. SCFI는 큰 변화가 없지만 BDI 지수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상승하는구나. 컨테이너 BDI는 발틱 운임지수, 근화물선 운임지수이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이 많은 선사가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HMM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러한 지표들을 꼭 참고를 해보시고, 제가 개별적으로 주도주는 매도의 기회를 준다는 거, 제가 그럼 HMM 예전에 시세를 분출했을 때 보십시오. 이렇게 매도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매도의 기회를 주고 있죠. 단기간에는 이렇게 매도의 기회, 멀리 봐도 매도의 기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매도의 기회를 줬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주주 매매는 필요하며 주도주 매매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현대차, 기아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관련해서 맨 먼저 지금 좋은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최근에 아이오닉이 불이 났다.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그래서 조금 안 좋았었죠. 안 좋았었는데 아이오닉 5가 대박 조짐입니다. 대박 조짐입니다. 지금 조금씩 이렇게 행간만 한번 살펴보시면 아이오닉 5 돌풍의 주역 V2L이 뭐길래 V2L이 보면 쉽게 얘기하면 움직이는 대용량 발전기더라고요. 이 차에서 여기 지금 화면을 보이시죠? 가전제품을 다 꽂아 쓸 수가 있고 심지어는 전기 히트를 25시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답니다. 획기적이죠. 획기적입니다. 사전 계약 대수 신기록. 좋은 뉴스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애플가 때문에 좀 급등을 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 100%는 없습니다. 꼭 애플가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HMM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호재 뉴스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는 지양해라. 호재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7일 전에는 나왔어요. 주가가 상승을 못하고 계속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유가 다 있죠. 그래서 주식 격언을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재의 적극적인 매수는 지양을 해야 된다. 지양을 해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계속 지금 아이오닉 얘기입니다. 첫날 23,760대 신기록 그랜저도 뛰어넘었다 난립니다. 호재 뉴스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는 지양을 해야 되고 그러면 현대차 언제 오를까요? 또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좋지 않은 주가 차트를 보면 좋지 않은 모양이 있었죠. 현대차가 주식 시세의 원리대로 애플가 다 제끼고 급등하면 조정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급등할 때 갭이 발생됐습니다. 주식시장 갭은 메운다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여기까지 갭 메우로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120일선이죠. 회색선. 그럼 120일선까지 하락하면 어떡해요? 또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걱정이 된다면 예전에
2009년도 때 현대차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상향했는지를 보시면 걱정이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좀 많이 놀라실 겁니다. 2009년 현대차 주가 차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급등 나오면, 급등 나오시죠? 급등 나오면 바로 조정 들어옵니다. 주식시세 원리죠. 이동평균선들 보십시오.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벌어지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당겨서 보시면 조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정, 급등 나와서 조정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9월달입니다. 9월달. 그리고 여기 3월달입니다. 여기 3월달이죠. 3월달 출발했습니다. 6개월 쉬었습니다. 3월달 출발했습니다. 중순에 박스권 하단에서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3월 중순, 3월 중순, 3월 중순, 그러면 3월 둘째 주 옵션 만기일도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 지나고 12월에 결산하는 회사들은 3월 중순에 주주총회를 대부분 합니다. 3월 중순이나 말이나 주주총회 합니다. 그리고 3월 말부터 배당금을 다 지급합니다. 주식시장이 계속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않느냐, 지금과 그때는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주식시장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주가 추이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을 제가 공유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조정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닙니다. 잠시 후에 기아차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현대차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121선까지 하락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121선 왔네요. 121선. 121선 오면 계속 튕겨서 올라갔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서 보십시오. 또 120일까지 또 들어옵니다. 조금 상승하고 길게 조정하고 120일까지 또 들어옵니다. 이 기간을 지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주도주의 모습을 했을 때 무섭게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각도를 높입니다. 또 조정 들어오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120일까지 또 들어옵니다. 이평선들이 벌어지면 계속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과정을 계속 겪고요. 이렇게 급등이 반짝 상승 각도를 높이는 이런 급등이 나오면 언제든지 조정이 들어왔고 120일까지 수차례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조정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마지막으로 기아차도 2009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금의 모양은 다를 뿐 이런 이평선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면 다시 모이는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들 지나서 또 천천히 상승, 이런 식으로 상승합니다. 주식시장은 계속 반복이 된다. 이걸 꼭 생각을 해야 되고 뒤로 돌려서 보면 여기에서 해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아차가 현대차보다는 좀 강한 흐름을 많이 보였네요. 121선 한번 터치,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121선에 터치하는 경우는 드물었네요. 부근에 오니까 바로 튕겨져 올라갔네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는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기아차도 언제 매도의 기회를 줬는지를 살펴보면 이런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아차 한 번, 두 번, 세 번 매도의 기회를 기아차도 줬습니다. 서둘지 마라. 그리고 파동 2, 3, 4, 쫙 5.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서둘 필요가 없다.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주도주 매도의 기회를 준다. 그리고 이 상승 각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상승 각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섭다. 주도주는 무섭게 간다. 원래 주도주는 무섭게 간다. 예전에도 그랬다. 이거 참고를 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고, 비교 차트를 한번 볼게요. 비교 차트 보면 주식시장에서 사실 눈에 보이는 지표들은 참고만 하시라 그랬죠. 이런 눈에 보이는 지표들을 여러 개의 지표들을 참고를 하고 또 분석도 하고 본인 스스로가 투자 노하우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눈에 보이시는 거는 참고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투자에 사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경기 민감주는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근데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무턱대고 장기 투자를 하면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의 경우에는 추세를 따르는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 수익률은 만약에 HMM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수익률을 잡으면 100%입니다. 그런데 2010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10분의 1, 이거 숫자적으로 계산도 어렵네요. 현대차, 기아차도 같은 경우에도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익률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비교 차트로 봤을 때 경기 민감주를 투자를 할 때는 추세를 따르는 장기 투자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법이 아닐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전무였습니다.